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지원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배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강북구 마을 공동체 사례가 뭐가 있는지, 또 강북구의 지역 자원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저는 센터에 이 방에 들어와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긴장도 되고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좀 한계가 있지만 이 내용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런저런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궁금한 점 풀고 가기라는 챕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배은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마을을 만나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마을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이나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또 그 공간에서는 무슨 일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북구의 다양한 지역 자원에는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자, 동아리는 뭐고 마을 공동체 모임은 뭐가 다를까,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나눌 거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라는 거가 있고 또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나도 그러면 동네에서 좀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모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동아리는 무엇일까요? 동아리는 그냥 나랑 같이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모임을 만들면 우리는 그거를 동아리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뭐 뜨개질이 좋아서 뜨개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책이 좋아서 책 모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동아리와 마을 공동체 모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마을 공동체 모임이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의 취미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안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뭐 동네나 지역에 같이 좀 관심을 갖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또 구성하기도 하죠. 다른 모임들은 뭘 하고 있는지, 혹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축제나 마을 장터를 함께 기획해서 열기도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우리 모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진의 역량도 강화하고 또 모임의 문을 열어서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동아리와 마을 공동체 모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을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 사업은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쭉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마을 공동체라고 하면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이거는 뭐 제가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마을공동체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무엇일까요? 이런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북구에서는 이제 이것을 사업화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이 직접 기획 참여하여 사람 중심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오랜 시간 과정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으로 마을을 변화하며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마중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 공동체는 우리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서로 모여서 좀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사업화함으로써 이런 마을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동아리, 마을 공동체 사업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눴는데요.
그럼 나도 마을 공동체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마을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임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럼 모임은 어떻게 만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취미를 갖고 모임을 만들면 그거는 동아리가 되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이 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모임이라는 거는 대표 제안자 혹은 그 모임의 대표만이 이 모임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동등한 역할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임 이름을 정하면 좋겠죠. 그리고 언제 만날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날지, 뭐 2주에 한 번 만날지, 우리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만날지, 이런 모임 횟수들을 정해야 되겠죠. 정기적인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의 회비는 얼마씩 낼지, 이런 것도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2주에 한 번 모이기로 했는데, 분명히 같이 있을 때 그 날짜를 정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연락도 안 하고 모임에 안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굉장히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모임은 지키되 못 나오는 일이 있으면 꼭 그 모임 구성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임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임은 누구 한두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모두 수평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그것을 마을 공동체 모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보자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또 뒤에서 얘기할 텐데요. 모임을 시작할 때 서로 생활 나눔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못 본 사이에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목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 배은진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마을 공동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하는 너는 누구니?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실 텐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문학소녀였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일본어 통역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따서 이제 가이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남대문, 경복궁 이런 데를 숱하게 돌아다녔었죠. 그리고 그 활동을 몇 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30살에 결혼을 해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나 뜻하지 않게 연년생을 낳네? 이를 어쩌면 좋아? 근데 남편은 건설업을 하네? 집에 없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계속 지방에 있었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부모라는 게 참 이렇게 준비되기는 쉽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연년생의 부모가 되어서 좀 아이 키우는 거를 굉장히 힘들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박 육아를 진행하면서 내 인생은 아이만 키우다가 끝나겠구나, 이제 이런 절망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송중동에서 부모 교육이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데 저의 멘토인 이제 이수님 관장님의 부모 교육이 열렸고, 그 내용의 중심은 엄마들이요 문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라,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같이 들었던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치 그게 어떤 계시처럼 이렇게 딱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혼자 책 읽는 것도 이제 지쳤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읽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 오셨던 분들한테 밤새 편지를 써서 한 20분한테 편지를 돌려서 같이 좀 모임을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더니 7, 8명의 엄마들이 함께 해보자,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때 이제 독서 모임이 처음 스타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좀 깊어가면서 동네에서 이제 도서관도 만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서관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품앗이 육아를 해보자. 근데 이제 제가 가진 재주라고는 일본어밖에 없는데 애들이 아직 어린 상황에서 뭐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뭐 독서 치료나 뭐 이런 거를 좀 방과후 수업 같은 걸 공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요 필요한 자격증들을 따서 아이들과 함께 독서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렇게 몇 년 동안 품앗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제 강북구가 혁신교육직으로 제정이 되면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 배움투들이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마을 교사로서 좀 아이들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렇게 도서관을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이제 운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을에서 좀 마을 지원 활동가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모임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또 마을 지원 활동가에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도 좀 5년차, 6년차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제가 좀 설명했던 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혼자 독박 육아를 하다가 함께 사람들과 책을 읽고 싶다는 욕구로부터,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로부터 이제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여러 명의 엄마들과 함께 모여서 생전 처음 보는 엄마들이었죠. 그 엄마들과 이제 교육을 같이 들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분들과 함께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 처음 시작할 때 서로 모른다라는 게 오히려 더 좀 장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관계 맺음을 할 때 요 선까지는 내가 보여주고 이거는 감추고 이렇게 나의 약점을 좀 감추고 싶어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때 함께 모였었던 엄마들은 다들 비슷한 상황과 처지였어요. 아이들이 어렸고 독박 육아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환경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좀 쉽게 친해졌었고 또 뭔가 좀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사들도 많이 풀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이렇게 지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임을 할 때마다 함께 밥을 먹었었는데요. 그때 매주 수요일 날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모임을 진행했고 끝나면 반찬 한 가지씩을 싸와서 같이 밥을 지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밥 먹는 행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해졌었던 것 같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밥을 먹으면서 상대방의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정말 알 수 있을 정도로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계기는 아까 모임 동아리와 마을 공동체 모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처음에 독서 모임을 멋모르고 그때는 마을 공동체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여서 우리가 좋은 거 하면서 이렇게 서로 힘이 되고 좀 지지하고 응원했었는데 그 무렵에 부모 커뮤니티라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뭔지도 몰랐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때 처음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책을 우리끼리 즐겁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좀 이거 모임을 다른 사람들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공모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 그때는 독서라는 계기로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몸 명상이라고 해서 좀 몸으로 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좀 해보자. 다른 엄마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몸 명상이라는 것을 주제로 부모 커뮤니티 사업에 도전을 했고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센터 지하에서 좀 열심히 했었죠. 공간은 굉장히 열악했으나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그 만족도 100%였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때는 자생단이라고 하고 지금은 센터로 전환이 되었지만 그때는 자생단이었었는데 그런 사업 마을 공동체 지원하는 자생단과도 좀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또 저희가 뭘 하는지 마을에서 잘 알더라고요.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상담도 받고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것도 좀 점검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서로 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동네에서 있었던 명랑운동회였나? 이렇게 모든 강북 주민이 참가하는 그런 운동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오프닝 무대를 이 몸명상으로 좀 꾸미는 그런 좀 처음에는 굉장히 떨리고 자신이 없었으나 좀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마을을 알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마을도 우리를 알아주는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좀 교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단순히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을 많이 알리고 또 다른 모임들도 우리 모임에서 뭘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서로 교감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마을살이가 풍부해지는 계기가 되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축제 장터를 띄어쓰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이 원고 글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띄어쓰기를 하면 글자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축제 장터를 붙여서 썼는데 또 마을 축제, 마을 장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마을이라는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소속감을 주는 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어우러질 수 있는 마을 축제, 마을 장터 같은 것도 함께 기획하고 펼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동네 사람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와서 물건도 팔고 내가 안 쓰는 물건 나누기도 하고 참 좋은 계기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마을 축제나 마을 장터가 열리지 못했었죠. 이제 열리더라도 좀 온라인으로 열린다거나 이랬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작년 한 해를 거쳤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만나고 또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만나서 즐겁게 수다를 떨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우리 동네 지역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또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관심은 점차 이제 마을이나 동네로 좀 넓혀지게 되죠. 시야도 넓어지고. 그래서 저희 좀 모임에서 진행했었던 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어떻게 이런 모임들이 동네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2019년에 마을이제 연합 사업이라는 거를 진행하면서 우리 동네 청소년 공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론장을 통해서 뽑아진 주제를 가지고 실제 동네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이런 공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부지도 저희가 이제 찾아내서 구청이나 이런 곳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구청장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송중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송중기 씨가 와서 뭐 함께 한 거는 아니지만 송중동 공간찾기 기획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모임을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획단은 뭐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에 청소년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네 엄마들이 모여서 그래도 뭔가 우리가 구청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좀 행정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결성하게 된 거였고요. 이런 저희가 송중동에서는 송중기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동네에도 수많은 이런 모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강북구는 그 마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동네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었던 그렇다면 모임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까 동아리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모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모임을 만들죠. 그랬을 때 그 모임이 만들어지는 순간 관심이 온통 이제 나라는 개인에 머물렀었던 관심이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을에서 모임이 갖는 의미는 또 뭘까 생각해 보면 새로운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같이 좀 친목을 도모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의 성장에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또 좋은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서로 꼭 필요한 이익이 되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함께 무언가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창조성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공동체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모임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아까 모임에서 모임이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마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단위는 뭐다?
네, 모임이다. 그래서 쭉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요것만은 우리가 모임을 할 때 꼭 지키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소통하기. 이거는 꼭 뭐 모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은 정말로 중요하죠. 뭐 부모와 자식 간, 부부지간, 아니면 친구 간 이런 소통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자, 어떻게 모임 안에서 소통을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모임을 시작할 때 생활 나눔으로 꼭 시작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좀 그동안 어떤 생활을 했었고 또 어떤 고민들이 있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서로 같이 교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시작할 때는 꼭 생활 나눔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시간을 드리면 꼭 한 분이 자기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좀 형식을 갖추고 예를 들어서 뭐 2분 미만이랄지 3분 미만이랄지 골고루 다 한 명씩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모임 소통하기에 좀 중요한 지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임에서 이야기하기 좀 꺼려져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좀 모임에 눈치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관계가 편하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분위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함께 나누면서 좀 자신이 좀 이런 점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라던가 우리 모임에서 이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들도 이 신뢰가 깊어지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서로의 마음과 상태를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서 한 친구가 굉장히 지금 집안 상황이 어렵고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친구한테 막 어떤 역할을 주고 일을 하게 한다면 서로 마음이 교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일을 맡을 때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지점도 충분히 고민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할 나누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임은 누구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목소리 큰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임 안에서. 그래서 좀 유능한 한두 사람이 모임을 이끌고 가는 형태보다는 좀 느리고 더디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나눠지면서 소통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할 나눔을 아주 잘 해야 돼요.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에 보면 업무 분장이라는 표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기획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누어 놓은 거긴 하지만 굳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원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의 모임을 꾸릴 때 그 안에 모든 구성원이 각자 하나씩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 총무, 서기, 연락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역할 나눔을 잘 하는 것이 이 모임을 잘 가져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내가 이거는 되게 잘해 해서 계속 내가 이거를 하다 보면 좀 나만 유능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좀 이런 것들이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사람의 유형이 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중심의 인간형과 문제 해결 중심의 인간형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책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다 서로 다양한 성격과 재주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좀 감성적으로, 좀 메마른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떤 문제 해결이 돼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물론 모임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어떤 과정을 우리가 함께 밟아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정을 잘 만들어가는 거, 과정에서 즐겁고 유익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과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모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강북구에 있는 자원들은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교육을 듣고 있는데, 그래, 앞에서 이제 뭐 모임에 대한 이야기, 또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상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좀 자원이 뭐가 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도 좀 이 교육을 들으시면서 있으실 텐데요. 제가 좀 공간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우리 동네 활용 가능한 공간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좀 우리가 좀 손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작은 도서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마을꿈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작은 도서관은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뭐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우리 동네 잘 몰라, 혹은 그런데 좀 들어가기 낯설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계기를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얼굴을 트고 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동네에 대한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고, 또 모임을 소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오늘 이 교육이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관이니까 기본적으로 도서를 대여하고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작은 도서관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내실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는 저도 개인적으로 독립서점에 관심이 많아서 독립서점 같은 데를 많이 돌아다니고는 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도 의외로 좋은 책들을 많이 구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끝나면 여기서 소개했던 곳 한 군데 정도는 좀 적어두셨다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블로그를 좀 찾아 들어가 본다던가 이런 거를 꼭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 대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외에 마을 사랑방으로서 기능도 하죠. 같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뭐 책에 대한 수다도 떨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옛날의 마을회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만 좀 빌려본다기보다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서관들은 모두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타 모임이랄지, 뭐 책 모임이 기본이 되겠죠. 뭐 그림책 읽기 모임이랄지, 그 밖에 뭐 관심 있는 주제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도서관과 좀 교류를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모임을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소모임, 다양한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또 그 밖에 또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마을 배움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청소년을 위한 작은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 돌봄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밖에 뭐 인문학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강좌들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도서관이 우리 동네에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인수동에 함께 놀자라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최근에 장미원으로 좀 이사를 가기는 했는데, 여기도 엄마들이 이제 공동육아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 만들게 되어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10년 넘게 좀 운영해오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수동에 함께 놀자라는 작은 도서관이 있고,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양동에는 또 특화된 푸른별 환경도서관이라고 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만들어진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송중동에는 마을꿈터라는 곳이 있고, 이곳은 또 제가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일동에는 엄마들이 이제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을 쭉 진행을 하다가 우리 동네 도서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하늘을 나는 작은 도서관. 이분들은 새마을 문고 활동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양쪽 모두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유동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책이랑 놀자라는 도서관도 있죠. 그리고 또 좋은맘 도서관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교회의 지하 공간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조금 도서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지역의 엄마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 의동에 있는 삼각산 재미난 마을 안에 있는 그 삼각산 재미난 학교 안에
삼각산 재미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만들어진 번삼동에 닷별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도 있고, 이분들도 마을 주민자치 또 마을 공동체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소개해드린 일일이 다 소개를 못 해드려요. 뭐 몇백 군데 아마 있을 거예요, 강북구에만. 그래서 좀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 중에 하나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시를 보고 작은 도서관에서는 이런 활동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을꿈터는 2013년 4월 5일에 개관을 해서 벌써 올해로 9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을 사랑방으로서도 기능하고, 손모임을 운영하기도 하고, 마을 배움터로서도 이제 기능하고 있는데요. 소모임 어떤 소모임이 있어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는 소모임이 많이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하면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뭐 기타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기타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고, 한 8년 정도 진행했는데 이제 기타가 너무 지겨워, 그럼 좀 쉬자 하면은 또 다른 모임이 만들어지고, 좀 이런 형식으로 주체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분들께서 좀 만드는 그런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모임 연합으로 아까 송중기 소개 드렸는데, 마을의제 연합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 청소년 공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함께 릴레이 캠페인도 펼치고, 부지도 알아보고, 구청장도 만나고, 또 시의원도 만나고, 구의원인과 또 강북구에 있는 청소년과와 같이 회의도 하고, 좀 이런 활동들을 펼쳤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동네 사람들의 어떤 수다방, 일상적 교류의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학원 가기 전에 좀 잠깐 안전하게 좀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왜 좋은 점만 이야기하냐, 어렵고 힘든 점도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간 운영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다 보면 오늘 1시간을 다 못 채울 거예요. 그래서 9년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여전히 어떤 공간이든지 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재정 마련이 가장 공간을 운영하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좀 후원회원, 정기적인 후원회원을 확대하는 게 좀 핵심 요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좀 더 많은 주민분들이 이 공간을 좀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모두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일반적인 어려움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좀 다른 형태의 공간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마을 활력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을 활력소는 일단 주민자치 없이는 좀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주민자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북구에는 좀 3개의 활력소가 운영 중입니다. 활력소는 일단 그 부지에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나 강북구의 지원 없이는 좀 불가능하겠죠. 저희가 주민분들이 재원을 마련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는 이름 아래 좀 이런 지원을 받아서 공간을 마련하게 되고, 그러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이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주체들을 마련하는 어떤 조직을 만든다랄지, 이런 거는 모두 주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마련된 이후에 주민을 위한 다양한 모임을 지원하기도 하고, 주민을 위한 뭐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제 공유부엌을 갖고 있고, 카페의 기능을 하고, 또 이런 교육이나 강좌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을 활력소를 만드는 과정도 사실은 그 동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쉽지 않았지만, 일단은 개소를 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번이동 하늘숲속 마을활력소와 번삼동 어울향기 마을활력소, 그 다음에 삼양동은 조금 다른 형태지만 마을관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도 번이동, 번삼동, 삼양동에 사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번삼동 어울향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울향기는 마을계획단이 시작하면서 좀 주민 조직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마을계획단은 동네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좀
우리 이 동네에 대한 문제점을 좀 찾아보고 그것을 좀 스스로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의 어떤 정책으로서 마을계획단이 3개 동으로 시작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번삼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을계획단 활동을 진행을 하다가 주민자치회가 재작년에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 그러면서 마을 활력소가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이제 독립적인 건물은 아니고 주민센터 지하에 좀 마련된 리모델링을 통해서 마련된 공간이고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공유부엌, 카페,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여러 가지 뭐 체력 단련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구비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을 열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좀 1년 겪어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던가 아니면 조금 안전하게 방역을 진행을 하면서 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수칙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서로 그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저도 약간 그 2.5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좀 심적인 어떤 고립감 이런 게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을 활동을 하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어떤 우리 마을에서 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차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립감이 몇 배나 더 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연결감을 가질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해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째로 지금까지는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주민 스스로 좀 그 공간을 운영하는 마을 활력소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는 뭐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나 좀 다양한 형태의 다른 공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작성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특정한 동에 이런 공간이 좀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공간이 없는 지역에도 앞으로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주민들의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걸 만들고자 하는 주민 모임이나 이런 거에 더 많은 좀 지원이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수유시장 안에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이랄지, 그 다음에 마을 배움터를 진행하고 있는 놀멍쉬망이랄지, 그 다음에 함수사랑방은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거고, 네, 음악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갖는 사롱드비랄지, 그 다음에 극단 진동에서 출발해서 마을극장을 만들어낸 뭐 마을극장 수유리, 그 다음에 재미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미난 카페, 그다음에 인수마을 밥상, 두루두루 배움터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한 곳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요거를 소개하기 전에 계속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졸리시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만약 따뜻한 곳에 계시면 이제 잠도 오고 아마 이러실 텐데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은 없지만 자, 강북구에는 총 몇 개의 동이 있을까요? 네. 이거 예시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죠. 예시 없어도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총 13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작은 도서관이나 뭐 다양한 어떤 공간 소개 드릴 때 수유동, 인수동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동네들은 실제로 마을공동체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모임으로부터 마을공동체 근간이 된다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모임을 만드셔서 우리 동네에도 좀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것까지 좀 이렇게 큰 꿈을, 빅피처를 가지고 이 교육을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13개 동 중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이 좀 3곳 있는데 419 도시재생과 인수동 도시재생 그리고 수유1동 도시재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유1동 함수사랑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함께 사는 수유1동의 주민사랑방을 줄여서 우리는 함수사랑방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연초 엄마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셨었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 와중에 도시 재생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수일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도시 재생으로 주민 협의체 같은 것도 이제 만드셨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는 마을 공동체 상도 이렇게 받는 쾌거를 이루었죠. 함수사랑방 안에는 에너지 사랑방, 그다음에 주방시설, 카페, 그다음에 온도를 깐 어린이방 등 이런 것을 갖춘 공간이 있어요. 아마 지나가시다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언제든지 요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공간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은 계기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공간에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저희 마을 꿈터도 조금 이렇게 내려간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기까지 3년을 관찰하다가 들어오신 분도 봤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좀 내가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좀 연결을 갖고 뭔가 좀 조언도 주고받고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이런 소개드린 공간에 좀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마을 공동체 지원 기관이나 단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을 공동체 공간도 있고 마을 공동체 모임도 있는데 그럼 이것들을 지원하는 곳은 과연 어디이냐 좀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지금 이것을 제작하고 있는 곳은 마을자치센터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의 소속으로 마을 지원 활동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군데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크게 마을구청의 마을협직과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네트워크라고 하는 강북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사단법인 강북마을이 있고요. 또 가장 좀 일선에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는 곳이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는 인수동 자치회관 내 1층에 좀 위치하고 있고요. 크게 두 팀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어요. 마을팀과 그다음에 자치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마을팀에서는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고 있고 자치팀에서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마을자치센터를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좀 말이 어렵죠. 행정이 직접 주민분들을 지원해드리기는 일일이 지원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 좀 지원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관련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를 좀 자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 좀 마을자치센터 전화번호 정도는 적어두시고 앞으로 많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저의 이야기가 향해 가는데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강북구에는 다양한 지역 자원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한 장의 지도로 정리해둔 팜플렛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시가 있는데요. 이거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눠드렸어요. 근데 내가 딱히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거를 펼쳐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 형태로 한 장짜리로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작은 도서관이나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이 다 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또 그 뒷장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좀 공간이 분류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같은 것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마을 자원 지도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 경제 파트를 좀 볼 텐데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새롭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으신 분이나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 파트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북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헤든 마음돌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사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라 마음에 관한 정서적인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은밥 협동조합과 행복한 반찬가게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밥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에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강북 나눔 돌봄센터는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곳인데, 요양보호사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역별로도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좀 운영이 되는 곳이라서 안전하게 그런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민들레 가게나 아름다운 가게, 특히 민들레 가게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에 한 1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돼서는 동네 형들, 그다음에 수유리 콜라보, 강북 음악 크루 북악루라고 하는데 이제 정기적인 공연을 사롱드비에서 좀 하고 있고요. 수유리 블루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 진동이 만든 마을극장 수유리라는 공간도 있었죠. 그다음에 환경 생태 관련해서는 북부 둘의 생협이 있고 또 한살림이 있고요. 사단법인 강북마을 텃밭 419에 있는 그 부지에서 이제 텃밭을 가꾸고 있죠. 그다음에 밝은 누리에서 하고 있는 인수동의 인수마을 밥상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돌봄 관련해서는 아마 어제 곽성희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모임 중에 숲놀이 연구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숲에서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맨 처음에 모임을 만드셨고, 그리고 협동조합으로까지 만드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계속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강북 역사문화연구회, 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연사 아니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강북의 어떤 문화 해설사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공부도 하고 강북구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또 작업들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강북구는 혁신교육지구죠. 그래서 혁신교육 사무국, 이런 마을배움터나 뭐와 관련된 거에 문의사항은 좀 이쪽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인분들이 함께 만든 대안학교인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밝은 누리에 도토리집 공동육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도깨비가 있고요. 또 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는 문화 파출소가 있습니다. 교육 돌봄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모임은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좀 많이 지루하시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셨을 텐데 제가 좀 일방적으로 떠들어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같이 모여서 서로 피드백하면서 주고받으면 훨씬 더 좀 생동감 있게 여러 정보들을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아쉬움을 느끼지만 보시면서 좀 뭔가 꽂혔었던 게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꼭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소개해드린 뭐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아니면 블로그, 밴드 뭐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소를 좀 찾아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또 내 마음에 드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또 함께 마을 공동체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저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마을에서 만나요.